예,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대한민국 연대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CEO 박정희의 망해가는 회사 살리는 법이라고 해서 했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제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산업화에 진입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복습하면서 말씀드리자면은 농지 개혁하고 49년도 농지 개혁하고 그다음에 한미 동맹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어떤 기반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했을 때 상황을 갖다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제 무슨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하면 맨날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무슨 5.18은 폭동입니까? 민주운동입니까? 5.16은 쿠데타입니까? 혁명입니까? 5.16은 쿠데타지. 그러니까 쿠데타에는 선악의 개념 없어요. 그냥 치는 거예요. 그냥 치는 거기 때문에, 국가를 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어떤 그런 개념이 있는 단어는 아니고, 쿠데타라는 것은 방식이 의회민주주의적인 이런 방식으로 했지 않았고 좀 다른 방식을 썼다라고 하는데, 의회민주주의가 발달도 안 한 나라에서 저런 건 되게 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45년부터 50년, 60년대까지 정말 전 세계적인 쿠데타 열풍, 쿠데타를 안 한 나라가 없어요. 전부 다 독립한 신생 독립국 전부 다 쿠데타를 했는데 우리만 성공했어요. 왜 성공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박정희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잘 생각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행정가 정도로 생각하고 군인 정도로 생각하는데, 박정희 공부를 대단히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승만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이승만이 이제 프린스턴을 다녔는데, 그 당시에 프린스턴 말고 일반 미국 대학교의 진학률이 2%밖에 안 돼요. 거기서 또 하버드, 프린스턴 이렇게 아이비리그 쪽에 있는 학교들 여기다 그러면은 0.2%야. 그 0.2%에 한국인이 들어가서 박사를 땄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북한이 못 사는 이유는 간단해요. 머리 나쁜 사람이 공부 못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러는 거야. 아무래도 공부 사람이 잘하거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머리 좋고 그러면 잘하지. 본 게 많은데. 그래서 박정희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두 번째로는 박정희가 이제 정보를 듣고 이것을 머릿속에 정리해야 하는 이 능력이 굉장히, 학습 능력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바로바로 변해. 쿠데타 처음 했을 때는 되게 순진하게 아름다운 말만 늘어놓다가 바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헌법을 다 바꿔버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든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 외신 기자들이 어떤 얘기 했냐면 7년동까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박정희는 작년에 봤던 박정희와 다르다. 더 무서운 거는 저 박정희가 내년에 뭐가 될지 모른다는 거다. 그러니까 최고의 정보들 계속 입력되다 보니까 바로바로 그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박정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트집 잡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과다하게 반공 의식을 가지고 국민을 반공으로 탄압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보면 알겠지만은 누가 쳐들어온다고 해서 누가 막아주는 거 아니거든요. 난데없이 믿었던 미국이 중국하고 중공하고 수교를 해버리는 순간에 박정희 확 깨는 거야. 미치는 거야. 이 우리가 우리를 버릴 수도 있겠고. 그때 미국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소련하고 중국을 떼놔야지 소련을 붕괴시키니까. 모든 제국은 똑같아요. 나하고 상대가 될 만한 강한 상대가 등장하면은 어떻게든 얘를 무너뜨려야 돼. 근데 얘네가 둘이 찰떡처럼 붙어 있으니까 무너뜨리기 위해서 중공하고 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미국은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하고 중국을 붙게 만들고 있어 지금. 그렇게 진해 위에서 띄워놓은 거. 키신저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소련하고 중국이 붙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둘이 붙어요 이렇게. 예전에도 우크라이나에다 2014년도인가 그때도 리투아니아인가 라티비아인가 거기서 이 러시아에 대한 치즈 수출을 중단했거든요.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겼냐고 그러면은 러시아에서 치즈 산업이 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필요한 자재를 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불가능한 것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이렇게 해서 둘이 단단히 묶여버리잖아요. 그럼 새로운 제국이 탄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굉장히 삽질을 갖다가 제도를 했다. 가스 좀 팔아먹어 보겠다고 유럽에다가 이런 거 같아가지고 얘가 더 빗나갔는데, 하여간 그때 일반인들이야, 중국 가가지고 무슨 펜다 같은 고무도 막 하고 어쩌고 막 되게 그렇지만은, 이 사람한테는 식은땀이 흐르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거기다가 북한에서 그 전에 김신조 일당 내려와가지고 박정희 목을 따라왔다고 이러지. 그 같은 해 푸에블로 납치 사건 벌어져 납포해가지고 북한에 데려가지. 무서운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쳐들어온다고 해서 막아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미국에 잘 보이려고 월남파병 미국에서 얘기하기 전부터 월남파병 얘기해가지고 갖다 못하면 우리나라 피를 갖다 바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월남파병을 하고 싶은데 지금 휴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군 병력이 좀 아슬아슬한데 이 상황에서 월남파병한다니까 다른 그 군부대, 그러니까 뭐 육군하고 뭐 공군이가 거기는 우린 도저히 보낼 수가 없다 하는데 해병대만 우린 갈 수 있다 해서 해병대 제일 먼저 간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가는 것도 되게 불안한 거야. 전력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유신을 한다는 거는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중공업을 한다는 얘기는 무기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직접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마지막에 이제 욕심을 많이 부렸지. 핵까지 만들어 보겠다 하다가 이제 살해당한 그런 식인데 그런 식의 그 박정희의 일반 국민들이 그 제대로 짐작하기 어려운 국제 정세에 가장 예민한 정보들이 매우 많이 입력이 돼 있었다는 얘기죠. 박정희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누구일까요? 박정희가 그 학교 교사했잖아요. 시골에서 문경인가 거기서 그때 박정희 방에 붙어있던 사진 서양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찍어도 되는데 누구를 존경했을까요? 나폴레옹. 맞힌 거 아니면 아는 거예요? 박정희가 나폴레옹하고 그게 청년 박정희 23살인가 4살짜리 박정희가 나폴레옹을 존경했다는 거가 난 그게 참 이상한 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평행이론 이런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전혀 모르는 자기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폴레옹을 좋아했다는 거는 똑같아요. 나폴레옹이 포병장교예요. 그 박정희도 포병장교죠. 수학을 잘해야 돼. 박정희 수학 굉장히 잘하거든요. 나폴레옹이 포를 얼마나 잘 쐈냐고 그러면은 프랑스 혁명 당시에 반혁명파가 들고 일어나니까 시가전이 벌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총을 쏘고 막 그러는데 나폴레옹은 대포를 쏴. 그만큼 계산을 잘할 자신 있다는 얘기지. 건물 안 맞히고 폭도만 정확하게 맞히는 걸로. 그 정도 포를 잘 쐈거든요.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그 테르미도르가 반동인가 그렇게 끝나고 나면서 이제 그 혁명 세력이 몰락을 하잖아요. 근데 하필 나폴레옹이 그 로베스피에르 동생하고 친구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1년 정도를 거의 이렇게 음지에서 지내게 돼요. 박정희도 남도당 가입을 해가지고 한동안 두고 지내다가 그러다가 프랑스가 유럽하고 전쟁을 시작하면서 나폴레옹이 갑자기 확 떠버리잖아요. 박정희도 똑같이 6.25가 터지면서 부활이 된 거지. 복권이 되면서 이렇게 된 거가 너무 똑같다는 거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박정희가 이거는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니까 듣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박정희식 개발 방식이 있거든요. 이제 한번 저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목표를 세워라. 일단 목표를 세워놓고 3,800만 국민이 일치 단결해서 수출은 100억 달러 해보자. 소득도 1,000달러로 올려보자는 건 소득 1,000달러. 1,000달러로 올려보자는 것이다. 이것을 달성하고 5년마다 국민 총생산을 2배씩 늘려가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교사였기 때문에 설명을 되게 잘해줘요. 심지어는 5.16 쿠데타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방송국을 장악을 했는데 이렇게 혁명 그 공약 있잖아요. 이거 갖다가 아나운서 딱 주고 나서 야 읽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해 그 와중에. 자 내가 이걸 얘기하는 것은 이건 이래서 하는 거고 저래서 설명을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제 경제개발 5개년 한다고 그러면은 일자무식 그러니까 학력이 여러분 성경학교가 최종 학력 이런 사람으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나라 지도를 세게 되면 우리 1차 5개년 계획을 했으면 지금 우리가 여수에서 지금 한 전주 정도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5차 계획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게 한 강원도까지 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귀에 들어오게. 이런 식으로 설명 잘했거든요. 상서 설명을 해. 자, 이렇게 읽어가 아니고, 자, 자, 1차 그 반공을 국시로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설명 막 하니까 부하들은 미치지. 뭐 하는 거예요? 오야, 뭐, 뭐야, 대사님, 그 지금 급하게 빨리 읽고 또 딴 데 점령가 가야 돼.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일자무식 대상 경제발전 1타 강의의 최고였다는 거죠. 말을 되게 잘 만들어. 예전에 해마다 구호가 있었거든요. 올해는 열심히 일하는 애. 만약에 77년에만 그런 구호다 그러면 78년에 이렇게 해요. 올해는 더 열심히 일하네. 이런 식이었는데, 예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푸르게 이런 거가. 우리가 항상 푸르게 하면 그냥 말이지만은, 우리가 항상 푸르게 한 번 더 하게 되면 카피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약간 카피라이트 소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한다. 목표를 세우고, 자, 여기 이제 다 아는 그 유명한 장도영이라는
인물을 세워가지고 했던 건데 아마 이집트 쿠데타를 약간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정면에 서기엔 그때까지는 약간 브랜드가 약간 떨어지니까 자기는 계급도 낮고 좀 더 높은 사람을 일단 세워가지고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걸 갖다 골랐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박정희가 쿠데타를 괜히 했다라고 말했을 당시 우리나라인데 예술이다 예술 정말. 그래서 저런 나라하고 지금 나라하고 같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잘 살면 안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한 80년대 정도로 돌아가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우리 너무 과하게 잘 사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살고 우리 잘 산다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짜증을 내는데 유럽 가보면 다 느끼잖아요. 못 살아. 구질구질해. 동남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지금 되게 잘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못 산다고 그럴 때 말이도 뭐 빛과 그늘이 있느니 뭐 양극화도 심해졌느니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진 거 당연하죠. 이렇게 막 멀어지긴 벌어졌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절대 빈곤선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전체가 이동을 했다는 거지 지금 밥을 굶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전에 그 어떤 예술하는 학생이 굶어 죽었다고 그래서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예술을 해서 굶어 죽은 게 아니고 그 학생이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지. 굶어 죽을 수가 없어. 구조도 대한민국은 못 굶어 죽어. 이제는 심지어는 내가 좀만 뻔뻔해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아저씨 죄송한데 그 유통기한 지난 거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아주 상한 거 그거 직전 거 제가 먹었으면 줘요. 그냥 그런 거 줘. 그렇죠. 이번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지고 중요한 건 이제 관록보다 의욕과 능력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라든가 혈통보다 능력을 더 중시해 봤다는 거고 저게 이를테면은 메리토크라시라고 그래요. 능력주의. 그래서 그 전에는 저게 이제 이를테면은 전근대하고 근대가 구분되는 부분이거든요. 전근대는 운명이야. 그 다음에 근대는 선택이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전근대는 아무도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 운명을 거역을 못해. 나 농노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농노로 살고 또 우리나라가 카톨릭이다. 그럼 다 카톨릭 딱 믿는 거야. 근대에는 내가 농노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공장으로 취직해서 기술자가 돼. 그리고 나는 카톨릭이 싫어. 난 개신교 믿을 거야. 선택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관록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거거든요. 이런저런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돼 있는 이런 거가 아니고 의욕과 능력, 창의와 실천을 위주로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한번 검증된 사람은 골라서 오래 쓴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사실 남한은 되게 우기는 나라인 거야. 5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시작하면은 초반에 좀 헤매죠. 뒤에 또 레임덕이 있지. 자기는 군주야. 여기는 무슨 바지사상 같은 거 하나 앉아가지고 폭한 대화하자고. 내가 김정은이라도 안 만나. 레벨루가 달라. 나는 군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이건 무슨 변호사? 야, 이제는 변호사까지 대통령을 하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가 중요하냐면은 장기적으로 집권했을 때 장단점이 있는 거지.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분명히 독재 소리를 듣긴 하죠. 그렇지만은 길게 호흡을 가지고 뭘 개발할 수 있다는 거. 핵을 결국 개발했잖아. 저는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북한한테 맨날 비핵화 이런 얘기 하면은 아니 네가 김정은이면 핵 내려놓겠냐고 될 만한 얘기를 갖다 해야지.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핵을 그냥 가지고 있어라. 우리 쏘지 마라. 너네가 우리 핵을 쏘게 되면은 우리도 무지하게 다치겠지만은 너네는 100% 망한다. 우리 끝까지 싸울 거니까. 이거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같은 민족인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 그냥 솔직히 얘기를 하자는 거지. 그냥 옆에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있으니까 경제 교류를 하면서 우리는 너네 땅에 있는 광물이 필요하고 너는 우리 기술이 필요하지 않냐. 우리는 너네 노동력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좀 같이 잘 살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무슨 우리 민족 한 민족 통일한다. 우리가 통일하면 말이 통할 것 같아요. 대화가 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 중에서 평양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위 한 10% 정도 말고는 대한민국 생활에 적응을 못해. 못 살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불가능해. 지금 그러니까 시간은 균질하게 흐르지 않고 다 다르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 가게 되면은 2010년이야. 2020년이 아니에요. 대전에서 안쪽으로 좀 산골로 더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 1980년이야. 같은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시간이 달라. 시계가 다른 나라 두 개가 합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혐오. 1등 국민, 2등 국민 해가지고 감정만 나빠져요.
경제 규모 3배 차이가 나는 독일하고 동독하고 서독이 통일했을 때도 초반에 동독 사람들이 당신은 통일되고 나서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물어보면은 나는 독일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 근데 감정 상하기 시작해. 10년 정도 지나니까.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니까 물어보게 되면은 나는 동독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중요한 차이점인 게 사회주의권은 노동을 증오해. 자본주의권은 내가 한 사배로 덮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버는 거잖아. 근데 거기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노동이에요. 내가 이만큼 실적을 올렸으니까 지도자 동지께서는 와서 좀 봐달라. 이런 식이다 보니까 노동이 너무너무 싫은 거야. 사회주의권 사람들의 특징은 노동을 싫어해요. 노동을 증오해. 그러니까 소득이 안 맞는 거야. 잠도 안 자고 일을 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이제 돈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DNA 박혀버리고 쉽지가 않다는 거죠.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들 보게 되면은 대부분 그것도 있어요. 일하기가 싫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경쟁을 하잖아요. 습관이 돼가지고 무조건 경쟁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경쟁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탈북자들 중에서 돌아가는 분들 있잖아. 다시 한번 이런 분들은 제 생각에는 경쟁이 싫어서 거기 있으면 밥은 주는데 여기 밥도 안 주거든.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검증된 사람을 오래 쓴다. 리더를 오래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박정희 경제 참모들입니다. 이름을 외워두실 만한 중요한 부분은 오원철, 김정렴, 이 두 분인지 많이 들어보셨고, 최영섭하고 남도구 이분도 기억을 하세요. 대체로 한 5년에서 9년, 10년 가까이 계속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야. 사회주의권 지도자는 포퓰리즘 정책을 안 해. 내가 계속 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중국의 시진핑은 절대로 포퓰리즘을 안 해요. 내가 계속 황제인데 내가 왜 포퓰리즘 못하라 해. 내가 내 계획대로 짜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래 있게 되면은 그렇게 거기 매달려고 차질 않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약간 이제 딴 길로 갔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하는 문제하고 박정희 기본적인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박정희 스펙하고 박정희 스타일 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박정희 스타일 세 가지를 갖다 더 본 다음에 그 스타일이 실제로 발현된 사례를 갖다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